승우는 나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큰 손가락이 나의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긴 움직임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나의 손을 깍지 꼈을 때 그 위험한 공감은 멈출 수 없는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미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미나의 귓가에 닿았고 그의 강인한 팔이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친밀감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집안의 어색한 정적은 거친 숨소리와 옷깃이 스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심리 상담사라는 사실을, 친구 서연이 바로 옆 침실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었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그의 고통을 가장 깊은 육체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광적인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깊은 밤, 미나와 승우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접속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닌 금지된 육체의 교감이었습니다. 미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이것이 친구의 남편에게 던지는 위험한 구원이자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폭발시킨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들의 얽힌 몸은 파국적인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아, 나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심리상담사라고 불렀어요. 어지러운 감정의 실타래를 푸는 것이 나의 일이었죠. 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모든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 오서연은 요즘 그 차가운 거리를 단번에 허물어버릴 만큼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능력 있고 헌신적인 남편 한승우가 늘 옆에 있었죠. 승우는 흠잡을 데 없는 남자였습니다. 다정했고 성공했고 겉으로 보기엔 완벽 그 자체였죠.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그 완벽한 남편이 안겨주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나야, 나 너무 힘들어. 숨이 막혀. 서연이 쏟아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우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소홀한 것도 아니야. 너무 잘해줘. 그런데 있잖아. 나는 승우 씨한테서 나 자신이 느껴지지 않아. 그 사람 눈빛은 늘 나를 맴도는데 마음은 저 멀리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서연의 눈가는 늘 촉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소통에 깊은 단절을 느끼고 있었죠.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공허함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나는 상담사로서의 직감을 발동시켰습니다. 서연이 호소하는 문제의 원인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승우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균열이었죠. 승우가 완벽함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신력을 소모하고 있을지, 그의 내면이 얼마나 피폐해졌을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다정함은 가면이었습니다. 안쪽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극심한 번아웃과 싸우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완벽한 남자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무관심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서연의 고통은 승우의 고독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정심은 곧 호기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무너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의 가장 깊은 외로움은 어떤 색깔일까?
나는 전문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나의 불순한 욕망을 애써 외면했어요. 나 역시 타인의 깊은 감정을 분석하면서도 정작 나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갈망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외로움이 나의 억눌린 외로움에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의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와인 몇 잔에 이미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기대어 이렇게 속삭였어요. 미나야, 내가 승우 씨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난 이제 무서워. 서연의 절박함이 나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걸까요? 친구가 자신의 불행을 남편에게서 떼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승우는 서연을 침실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고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졌어요. 미나 씨, 서연이 많이 힘들어하죠. 저 때문에. 승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가면 뒤에 남자가 아닌 길 잃은 아이의 좌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잘해주고 더 완벽해지려고 했는데 제 사랑이 서연이를 힘들게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상담사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볼 기회. 승우 씨, 나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힘든 건 승우 씨의 사랑이 버거워서가 아니에요. 승우 씨가 스스로에게 주는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의 그림자가 서연이에게까지 닿기 때문이에요. 그의 얼굴이 번쩍 들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충격과 동시에 해방감이 스치는 듯 했어요. 그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의 상처를 내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고 싶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나의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얼음처럼 느껴졌죠. 승우의 손은 소파 팔걸이에 놓여 있었는데 그의 얼굴을 감싸던 그림자처럼 깊고 어두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차가운 나의 손이 뜨거운 그의 체온과 맞닿는 순간 거실의 정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습니다. 승우는 숨을 멈췄고 나 역시 숨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강인했어요. 일에 지치고 고독에 찌든 남자의 손이었죠. 나의 손이 그의 손을 감싸자 우리는 모두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단지 손과 손이 닿았을 뿐인데 우리의 모든 감각이 그 접촉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가 마치 금지된 불꽃처럼 나의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이 나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 갈증, 그리고 마침내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아래에는 억눌렸던 격렬한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히 위로를 원하는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돼요, 승우 씨. 내가 속삭였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드럽고 위험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승우는 나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큰 손가락이 나의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긴 움직임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나의 손을 깍지 꼈을 때 그 위험한 공감은 멈출 수 없는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미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미나의 귓가에 닿았고 그의 강인한 팔이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친밀감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집안의 어색한 정적은 거친 숨소리와 옷깃이 스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심리 상담사라는 사실을, 친구 서연이 바로 옆 침실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었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그의 고통을 가장 깊은 육체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광적인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깊은 밤 미나와 승우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접속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닌 금지된 육체의 교감이었습니다. 미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이것이 친구의 남편에게 던지는 위험한 구원이자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폭발시킨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들의 얽힌 몸은 파국적인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접속 이후 미나와 승우 사이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친구 남편의 비밀 상담이었지만 속으로는 위험한 연대감이었죠. 미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서연이를 돕는 거야. 승우 씨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완벽하게 합리화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서연이 모르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주로 승우의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나 퇴근 후 인적이 드문 한강 근처였어요. 만남은 늘 짧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승우는 미나에게만 자신의 가면을 벗었습니다. 완벽한 사업가, 다정한 남편이 아닌 끝없는 피로와 불안에 시달리는 나약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성공에 대한 강박,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업상의 치명적인 실수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미나 씨 앞에서는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룬 것만 보죠. 하지만 미나 씨는 제가 잃어버린 것, 제가 숨기고 싶었던 것까지도 봐주는 것 같아요. 승우는 미나에게 완전히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서적 구멍은 미나의 공감으로 빠르게 채워졌어요. 미나는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나 역시 승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접근하는 스릴에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닿지 못한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소유했다는 오만함과 짜릿함이 미나의 심장을 뛰게 했어요. 친구의 남편과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죄책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배덕감과 전율이 뒤섞인 위험한 칵테일이었죠. 미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웠던 내 마음은 승우의 외로움이라는 불꽃에 녹아내렸고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미나를 만나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의 웃음은 미나를 더욱 깊은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요즘 승우 씨가 좀 달라졌어.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서연은 미나의 어깨를 잡고 눈을 빛냈습니다. 내가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줬나 봐. 승우 씨가 웬일로 요즘 웃더라고. 내가 속상해 할까봐 노력하는 것 같아.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승우가 편안해진 이유는 서연이 아닌 미나에게 은밀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서연은 자신의 불행이 친구와 남편의 비밀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승우 씨가 원래 좋은 사람인걸. 미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서연의 순진한 감사는 미나의 죄책감을 짓눌렀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직업 윤리라는 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로서 내담자비록 비공식적일지라도와 경계를 넘는 관계를 맺는 것은 가장 큰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승우의 간절한 눈빛과 그에게서 얻는 유일무이한 만족감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치유야. 나는 그를 파멸해서 구하고 있어. 미나는 필사적으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것은 구원이 아닌 자기 파괴였습니다. 미나는 승우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서연의 신뢰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미나는 잠 못 이루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승우의 지친 얼굴과 서연의 해맑은 미소가 교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나는 늦게까지 잠 못 이루다가 책상에 놓인 상담사 자격증을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이 너무나도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건 아니야. 멈춰야 해. 수백 번 외쳤지만 다음 날 승우에게서 오늘 잠깐이라도 볼 수 있냐는 문자가 오면 미나의 발걸음은 이미 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에 중독에 빠졌습니다. 승우의 깊은 내면을 읽고 공감해주는 행위가 마약처럼 달콤했습니다. 그가 미나에게 의존할수록 미나는 자신이 살아있는 의미를 찾는 듯 했어요. 윤리적 미로 속에서 미나는 출구를 찾기보다는 위험한 금지된 길을 더 깊이 헤매는 쪽을 택했습니다. 관계의 파국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미나는 죄책감 위에 지은 유리집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깨지기 쉬웠고 사방이 투명해서 모든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미나와 승우는 애써 눈을 감았죠.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이제 더 이상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위험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늦은 밤 미나가 승우를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는 길이었어요. 그들의 차는 서연과 승우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승우가 미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승우 씨, 지금 들어오는 중이에요? 나 마침 분리수거하러 나왔는데 같이 올라가요. 순간 미나와 승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승우는 급히 몸을 뒤로 뺐지만 당황한 나머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살았어라고 방금 보낸 미나의 메시지가 화면에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미나 씨, 잠시만요.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워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미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죠? 승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은 이미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미나에게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나야, 늦게까지 고마워. 승우 씨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내가 옆에서 이야기 많이 들어줬다고 하더라고. 서연의 해맑은 목소리는 미나의 귀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나는 창문을 내린 채 필사적으로 웃었습니다. 서연아, 내일 보자. 미나는 급히 차를 몰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멈춰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승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를 파멸시키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승우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승우 씨,
이제 우리 만남은 끝내야 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승우는 당황한 채 미나의 상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완벽한 가면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미나 씨, 왜 이래요? 갑자기 왜? 승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나요? 미나 씨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나는 이제 미나 씨 없이는. 그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차가운 상담사의 목소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승우 씨, 이건 실수나 치료가 아니었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의존이에요. 승우 씨의 고통을 제가 이용해서 저의 외로움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승우 씨의 상담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제가 아니에요. 아니야. 미나 씨는 달라요. 당신만이 나를 이해했어요. 서연이는 내 그림자만 봤지만 미나 씨는 내 진짜 모습을 봤잖아요. 승우는 울먹이며 미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와 같았습니다. 미나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 관계는 진정한 치유가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도망치려는 것뿐이에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서연이에게 돌아가세요. 미나의 단호한 거절은 승우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미나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이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승우가 전보다 편안해졌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그 편안함이 서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승우의 외투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미나와 비슷한 향수 냄새,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승우의 의미심장한 문자들. 서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승우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나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멈춰야 해요. 우리 관계는 잘못됐어요. 짧지만 모든 것을 폭로하는 문장이었어요. 서연은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당했다는 고통이 그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차갑게 얼어붙은 채 미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서연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서연의 표정을 보는 순간 미나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파괴적인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걸어 들어와 미나의 상담사 자격증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치 유리 조각을 씹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나야, 너는 내 고통을 이용했어. 내 남편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내가 상담사 놀이를 한 거야. 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만들어낸 파국의 그림자 속에 갇혔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고 자신의 직업적 윤리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린 죄책감의 무게가 미나를 짓눌렀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홀로 남겨진 채 자신이 얻었던 이해의 무게만큼의 고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